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이 지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오니 아버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입니다. 오늘은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중국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베트남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그동안 32년이 넘도록 베트남의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과거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서로 윈윈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미국 편에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패권이 지금 깨어지는 걸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강대국 자리는 내어놓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면서 중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고, 영내 세력으로 강대국가로는 이름을 더 이상 날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적 세력으로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한국 정도의 수준에 보다 못한 그런 국가로 전락하거나 거의 몰락하지 않는가, 지금 거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큰 산이다, 태산이다, 큰 봉우리다 그러면서 섬기는데 그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중국보다 경제력이 더 낮고 더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자, 중국이 가진 큰 경제 자산은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14억, 거의 13억이 넘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 노동력을 그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외부 세력은 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항구나 중국 같은 경우에 교통수단이 편리한 곳에 공장과 회사를 세웠는데, 우한이 바로 그러한 지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중국의 생산 경제를 소비 경제와 비교할 때 턱없이 생산은 크지만 소비는 자체에 사지를 못해요. 중국의 생산은 대다수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한 것을 국민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일본식 경제 중시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붐을 경험했지만 더 이상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보면 일본 경제가 사실은 더 균형 잡혀 있고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심각한 정치 위기가 오고 아마 시진핑도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일되어 있는 국가로 가기가 힘들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나누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면 만주까지 수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보면 3대 세력이 있어요. 시진핑 그 세력을 태자당이라고 그래요. 온건파, 현 집권당입니다. 그리고 장쩌민이 원래 주도했던, 지금은 장징홍이라는 상하이방 장징홍이 주도하는 상하이방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세 개의 세력이 현재 대치 중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실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청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 청년당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세력은 태자당과 바로 상하이방인데
미국이 이 상하이 방은 특히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이 상하이 방이라고 그래요. 그 세력을 조종해서 그래서 홍콩은 앞으로 홍콩의 그 시위가 중국 본토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딥스테이트, 미국 내의 딥스테이트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상하이 방을 동시에 제거하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은요, 현재 김정은 노동 그 김정일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상하이 방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김정은과 태자당과 동시에 같이, 왜냐하면 상하이 방이 집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정은은 상하이방과 북한을 서로 연결했던 고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에요. 상하이방과 북한 정권을 연결해 줬던 사람이 상하이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고모부를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모부를 처형해야 했느냐? 아마 그래서 시진핑의 묵인아래 그 고모부를 그렇게 살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그 아마 명령이 시진핑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엄청난 인구가 세계 인구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죠. 아마 인도에 이어서 인도보다 조금 더 많은가 그럴 거예요. 자, 엄청난 인구와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기술력은 일본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일본 등의 외국 자본과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통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뭐냐면 선진 국가의 지적 재산을 탈취하거나 훔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리고 우리나라 댓글 부대 동원해서 대선을 총선을 조작하는 그런 일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러한 조짐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미국에 의해서 고소당했던 이유가 바로 지적재산권을 가져갔고 미국의 부통령이 연설을 했던 것처럼 바로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발전시켰는데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완제품이 거의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부품만 수출을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제는 다 도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중국이 미래 강국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훔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 전체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고립 속에서 굶주린 나라로 21세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의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 바라기로 있는데 이건 옳지 않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국과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총선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 것이 국민들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투표권도 없지만 투표할 때는 정말 이 친중 정권의 친중 성향을 띠고 있는가 요거 좀 확인하고 투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자, 중국 전체 인구 13억의 5%도 되지 않는 5%도 되지 않아요. 6천만 명이 연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반면에 중국은 5%도 안 되는 숫자 6천만 명만이 여러분 2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800달러 정도 되겠지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요. 그것도 수도 베이징이나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요. 동남쪽이 됩니다. 한국에 가깝죠. 그리고 전체 인구 6억 명은 연소득 1,00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1일 소득이 3달러입니다. 3달러 1일 소득이 3달러면은 3,000원인가요? 그
미만인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천 명은 일일 소득 3에서 6달러 그 사이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자, 중국 인구 80%가 아프리카에 보면 사하라 남쪽 지역은 가난해요. 근데 남쪽 지역의 그 경제 빈곤하고 수준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중국 인구 80%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과 비슷하다.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중국은. 그리고 부유층들이 중앙 정부를 대항하기 때문에 부를 이전할 그런 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자, 중국 인구 15%가 해안에서 160km 이내에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빈곤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은 도시가 바닷가 쪽을 향해서, 왜냐하면 물건을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배를 가지고 배를 통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인구가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이유가 인구가 밀집해서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인구도 3억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땅이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확산이, 그래서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빨리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은 전혀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토는 미국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미국 전 국토는요, 쓸모없는 땅이, 심지어는 알래스카조차도 쓸모없는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 국토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인구는 3억밖에 안 돼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런데 같은 영토 중에서 거의 못 쓰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남쪽에 치중되어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13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토는 비슷하지만 국경 지역은 미국의 2배가 돼요. 외국과 많이 접해 있다는 거죠.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개 나라와 접해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은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수세기 동안 한 번도 중국은요,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은 좀 가지려고 남중국해로 해서 막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지만 미국이 저지하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중국은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국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쪽 방향으로 인구들이 거의 다 몰려 살고 있어요. 왼쪽 지역에는 거의 많이 살지가 않죠. 자, 북쪽에 시베리아, 몽골 초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정글에 의해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가 살아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을 왼쪽에 우리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인구 밀도가 낮아요. 인구 대부분은 국토 동쪽에,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인구의 94%이 이쪽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부대끼며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공장들이 저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들이 이번에 우한에 있는 그렇게 많은 공장들이 지금 다 스탑되는 바람에 그나마 미세먼지 유입이 좀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폐렴 진원지로 유명한 우한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지금 정부까지 나서서 바이러스가 자기 우한에서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에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구소 작품일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요, 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통계 조작의 나라입니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부 있잖아요.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전부 정부가 그 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한국이 가장 지금 솔직하게 발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한 게 보이더라고요. China is Asia's real sick man. 진짜 병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시아의 병자가 중국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개인 가정도 못 쓰지만 국가는 거짓말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국가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국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미국이 앞으로 100년 이상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직하고 공의가 실현이 되고 정의가 실현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그런데 이 부패가 만연한 것은 나라마다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댓글 조작 부대 우마오당을 통해서 각국의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뭐 40몇 %인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 40%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서 박 전 대통령 그 친서를 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환영하는 그런 글도 많이 있었지만 또 3시간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 부대가 그걸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그런 왕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의 국가라는 것은 그 미국이 원했던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 자본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미국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그러나 체제 자체는 전복시키지를 못한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아마도 더 이상의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제재가 있게 되고 무역 그런 제재가 있게 되었을 때는 중국이 정말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저자 조지 프리드만은 그래서 중국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많이 보셨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는데, 첫 번째 이것을 알렸던 사람이 리원양이라는 의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정보 유출로 말미암아 이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많이 행방불명되고 사람들이 많이 붙들려 가고 쥐도새도 모르게 많이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둠에 집집마다 환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고 부모님과 우한 대학 벚꽃놀이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는 아이야, 미안하다. 아마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 유일한 행랑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묘지명은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성도의 안식이.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인 공산 사상으로 되어 있는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소련이 망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너무 중국 바라기로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거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비능률과 부패한 정치적 불안정은요, 미국의 맞수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국내외 이런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빈곤의 상태의 사람들이요, 13억 중에 거의 10억 명이
늘 빈곤에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극빈자들이 남아프리카가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알 겁니다. 전쟁에 휩싸이고 있는 그들은 진짜 하루 끼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할 정도로 중국은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들이 가려진 것뿐인데 실제 그들의 극빈자 인구는 10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 중국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공장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 비용과 계속해서 치솟는 가격으로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노동력을 줄여야 합니다. 해고해야죠. 그리고 노동력의 축소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과 사회적인 동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 일본과 함께 중국 제품의 소비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제품의 관세를 높이 매기니까 중국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자, 중국 선박들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를 통제하는, 전 세계 바다를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미국이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일본 수역을 통과해야 돼요. 중국 선박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선박들은 그래서 미국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서 결렬하면 중국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과 동반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수출 그리고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GDP가 국민 연생 총생산이 1% 낮아지면 한국은요 0.3% 그 3~5% 그 반 정도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1% 낮아질 소득이 낮아지는데 우리는 0.35% 반이 낮아진다는 거죠. 중국을 의존했을 때. 자, 실업계층의 증가와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은행들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것이 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기업이 말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마구 빌려줘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대부분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고 중국의 노동력은 멕시코보다 더 싸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것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요 코로나 사태로 모든 제조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이윤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중국은요 이윤은 없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빚으로 노예 삼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는요. 농사를 지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자면요. 그 수고한 것을 농부가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농부가 먹을 수가 없어요. 팔아도 이문이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시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동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이런 경제 시스템은 마귀가 마지막 때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노동만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중국이 현재도 그럴 겁니다. 노동은 해요. 하지만 수입 아무리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역기능 경제 성장이라는 거예요. 역기능.
기능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성장이 멈추면서 중국은 거대한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분 굶게 생겼는데 쿠데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을 차단하지 않아서 이 결과 왔습니다. 근데 한 달 안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10만 명이 한 달 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한 달 안에 넘었어요. 청와대로 아무리 뭐 수백만 명이 청와대로 청원을 올리지만 청와대는 삭제하면 그 말이에요. 국회는 그렇지 않아요.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청원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쉽게 강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이번에 탄핵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세력이, 박근혜 정부는 다른 세력이 탄핵을 뒤에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불안정하면서 구태타가 일어나면서 그 국가가 기능을 정지하게 돼요. 대통령은 찬압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이슬람주의로 꽁꽁 뭉쳐있는 아랍인들조차도 자기 나라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는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엄마 라면 먹으면 되지. 저희 딸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다른 게 먹을 게 있으면 라면을 먹든 뭘 먹든 먹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고갈인데. 자, 외화벌이는 국제무역으로 충당되는데 중국은 에너지원과 식품 생산에 쓰이는 비료의 75%를 수입에 의존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발을 빼면 중국은 에너지나 식품, 전기, 안보 등 어느 것 하나 자급자족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가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해요. 우리는 더 많아요.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그렇게 자랑하지만 중국이 한 번도 단일 국가로의 모습을 갖춘 것은 15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중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내부적인 조치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이런 일련의 조치 같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었어요.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발전, 즉 중국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경제 개발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국제적인 어떤 외부적인 그런 세계 환경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이런 지금의 그런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피터 자이아는요, 미국이 자유경제 세계의 보안관 역할에서 물러나는 순간에 G2로 불렸어요. 중국을 왜 눈여겨 살펴보느냐 하면 한국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정치나 경제나 서로 그냥 같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2로 성장한 중국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 피터 자이언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외교 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그런 말이라든가 언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이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트럼프의 성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중국의 패권은 더 이상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국제 유가 올라가면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 가면 기름값이 정말 싸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그때가 달러 98센트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3불 얼마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는 아마 한 6만 원, 7만 원어치 그렇게, 아니면 8만 원씩 넣어야 되나요? 가득 넣으려면 한 8만 원씩, 승용차 한 7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한 3만 원이면 돼요.
굉장히 싸요. 한 30불. 왜냐하면 자체 에너지 생산국인데 중국은 그렇지는 못하다.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러시아하고는 이건 좀 다르죠, 그죠?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국이에요. 자, 세계의 공장, 공업 생산량 증가로 중국은 중동 원유 수입국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얼마를 수입하는가 하면 44%로 수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저환율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요, 항행 불가하게 되면은 1대1로의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가 중국인데, 1대1로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 시작되어 왔던 과거의 그 실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비단길, 상인들이 다녔던 비단길을 새로 신비단길이에요. 그걸 이제 시진핑이 열었습니다. 그 육로가 시안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란을 통과하고 터키를 통과하고 그리고 독일로 갑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독일과 친한 나라가 있었죠. 러시아. 예. 그렇게 해서 독일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해로가 있어요. 1대1로잖아요. 1로는 어디냐? 해로는 어디냐면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케냐,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확진자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실크로드가, 신실크로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상인들과 중국의 관광객이 이태리로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입국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가면 모든 있잖아요, 유적이 로마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 많이 있지만 로마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관광을 많이 가는데, 이것이 그동안 시진핑이 서로 교역을 하면서 그 관광객을 로마에서 많이 받아주기로, 이태리에서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많이 옮겼기 때문에 이태리가 지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국과 친한 나라는 같이 망한다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미국과 이란 갈등은요, 일대 바로 육로가 끊기게 됩니다. 육로가. 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데 그 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과 같이 교역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기업이 있으면 그 제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까지도 1대1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1대1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란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란은 지금 죽을 판입니다. 북한도 보니까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에도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북한이나 이란이나 보면 미국을 반미로 가는 나라들이에요. 반미로 가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란은 얼마 전에 대형 홍수가 나서 참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뭐가 또 지나가느냐, 메뚜기 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란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란은요, 나중에 공화국 그 연합군과 같이 연합은 하겠지만 힘을 좀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살기 위해서는 봤을 때 핵 개발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에서, 경제 제재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있죠. 메뚜기 떼 지나가지, 홍수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지, 아마 그 정부도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 해제만이 살 길인 것을 보게 되는데,
1대1로 주도한 중국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함께 지금 식량 수급이 어렵습니다.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이란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같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란과 사업을 끊고 미국 에너지를 어쩌면 중국이 의지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700만 명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요. 유료 수입이 25% 감소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북아 정치 판도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짓의 왕국이에요. 차이나만 거짓의 왕국이 아니라 온 세계가 거짓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란이라든가 중국을 손보기 위한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만든 것 아니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의존도 때문에 한국 경제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은 하나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부품 정도인데 이 부품을 중국에서 받아서 여기서 또 조립을 해서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품을 중국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중국이 저렇게 망해버리면요. 거기서 와야 되는데 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여러분 지난번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대 자동차 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니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막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것을 볼 때 중국에서 부품이 와야 되는데 부품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완성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수출과 수입으로 서로 함께 이게 글로벌 시스템이에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의지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이런 원자재 같은 것을 미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이렇게 한국이 좀 살기가 낫지 않을까? 이런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뽑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사와 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 국제 정치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 국제 정치를 알아야만 이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지구상에서 온전한 국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이 총선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제 정세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아버지 하나님 당선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